안녕하세요. 보험을 고발하다의 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보험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보험 해지 환급 관련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편을 준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보험 설계사들의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해당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어떻게 방어 논리를 펼치는지, 즉 어떻게 일방적인 거절 논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어떤 기사를? 이제 보험 민원 대행업체들이 아...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민원을 종용하고 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한 2개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민원 대행업체들의 불법 영업 형태에 대해서 이제 벌금형이 떨어졌는데 그 업체에서 정식 소를 제기해서 그 재판에서 가려진다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그 민원 대행업체들이 정상적인 계약조차도 민원을 종용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이 불법적으로 보험 민원 대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에 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제공받을 걸 약속을 하고 감정, 중재, 대리, 청탁, 화해,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민원 대행업체들이 정상적인 계약조차도 민원을 종용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험 설계사들은 돈을 모으기에 적합하다면서 종신보험, CI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의 가입을 종용을 합니다. 복리이율, 높은 수익률, 비과세, 연금전환 등을 내세워서 이 초저금리 시대에 돈을 모으기에 적합하다는 안내만 할 뿐 해당 상품들의 단점 및 중도 해지, 중도 인출, 그리고 납입 중지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죠. 아니, 돈을 모으려고 보험상품을 가입했으면 언제 해지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는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개인들의 사정상 중간에 감액을 하거나 해지를 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받지 않으셨었나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 민원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상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게 고객들의 잘못인가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와 설계사들 잘못 아닌가요? 아니, 잘못 알고 가입한 것도 억울한데 그거에 대한 피해, 책임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가 되는 게 맞습니까? 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소비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불법 업체인지 합법 업체인지 또... 물론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적어도 지금 보험 해지 환급 때문에 해당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진성의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요.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을 담당하는 보험사들의 태도가 보험료를 다 지급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보험회사들의 방어 논리가 다양하고 일방적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특히 보험 가입 당시에 그 고객들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전적으로 설계사를 믿고 그쵸. 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설계사가 지시한 대로 했던 행위들로 인해서 민원을 넣었을 때 불수용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정말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근데 답변을 빨리 좀 해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근데 어떤가요, 태도가?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방어 논리가 계약 당시에 자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필 설명을 안 하고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설계사는 보험에 대한 전문가이고 고객은 보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설계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제대로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가입하신 분들 계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안 보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대자뷰야 뭐야?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이거.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을 마치 사실이라고 오인한 고객들은 설계사가 지시한 대로 체크한 곳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보험 계약의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기납입보험료 반환 등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가입 당시 자필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보험 계약을 하려면 자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게 돼 있죠. 근데 자필 설명했다고
뭐 보험료 못 돌려주겠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해피콜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예, 잘 기억하고 네. 계시네요. 그러니까 해피콜이라고 하기도 하고 서비스콜이라고 하기도 하고 완전 판매 모니터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이 보험 계약 체결 직후에 이 해피콜에서 자발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민원을 불청한다는 방어 논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보험 계약 체결 직후에 이 해피콜이 왔을 경우 상담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보통 설계사들이 해피콜 오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대답들을 하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맞죠? 네. 예. 질문도 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화로만 해피콜이 진행됐었는데 요즘 보니까 뭐 문자로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내내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해피콜에서 그 상담원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 계약이 진행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설계사에게 들은 내용만 가지고 대답을 하기 일쑤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 해피콜로 인해서 보험회사는 고객이 상품을 제대로 인지하고 가입을 했고 대답을 다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해피콜이 고객을 위한 장치일까요? 보험회사를 위한 장치일까요? 심지어 그 해피콜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에 대한 스크립트를 고객한테 주면서,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네네네네 답변만 하면 넘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주관식으로도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네네네만 지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스크립트를 보여주면서 전화가 오면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온전하게 가입된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